목이 마르고 소변이 잦아야만 당뇨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작 당뇨가 시작될 때는 그보다 훨씬 다른 곳에서 신호가 옵니다. 제가 15년 동안 혈당과 신체 염증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놀랐던 건 혈당이 높아지기 전 잇몸이 먼저 붓거나 피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즉, 몸은 이미 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죠. 목마름,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은 이미 꽤 진행된 뒤에야 나타납니다. 진짜 초기는 잇몸, 피부, 귀, 눈, 그리고 발에서 조용히 시작돼요. 저는 이러한 초기 신호들을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이 늦게 발견해서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가 악화될 때 나타나는 의외의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신호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게 한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66세 정성훈님은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 작은 발 상처가 낫지 않아 검사했더니 혈당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 성훈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도 안 마르고 체중도 그대로인데 설마 당뇨일 줄은 몰랐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우님은 잇몸 치료와 식습관 교정을 병행하면서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피로감도 줄었어요. 잇몸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신 건강의 경고였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당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우측 하단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과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당뇨 악화와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목이나 겨드랑이에 생기는 검은 반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피부가 거칠고 검게 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국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피부 증상은 당뇨 전 단계에서 이미 30% 이상 나타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때가 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몸 안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만난 62세 김미정 님도 그러셨어요. 목 뒤가 어두워져서 미용실에서 때가 탔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셨죠. 미정님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체중을 조금만 줄였더니 그 검은 반점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피부색 변화가 지속된다면 혈당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부 미백 제품으로 가리려고만 하면 오히려 늦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요즘 목이나 겨드랑이 색이 달라진 걸 느끼셨나요? 그 다음으로 잇몸 출혈과 치아 흔들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잇몸 염증은 혈당 조절과 직결돼요. 혈당이 높으면 잇몸 조직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거든요. 국내 치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잇몸 치료를 받은 당뇨 환자들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0.4%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인지 아시나요? 약을 한 알 줄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70세 윤정자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정자님은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셨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잇몸 스케일링을 받고 꾸준히 관리하시니까 혈당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잇몸 건강이 혈당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하루 3번 잇몸선까지 꼼꼼히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입냄새가 심하거나 피가 자주 난다면 한 달 이내에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요즘 양치 후 피가 자주 나시나요?
세 번째로 청력 저하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부분인데 당뇨가 있는 사람은 청력 손실 위험이 2배나 높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여러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의 달팽이관 혈류가 감소하면서 청력 감퇴를 유발한다고 해요. 귀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 거죠. 68세 최병수님은 텔레비전 볼륨이 점점 커지더니 검사에서 초기 합병증이 발견됐습니다. 병수님은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만 아셨대요. 그런데 혈당을 조절하기 시작하니까 청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더래요. 1년에 한 번 청력 검사로 조기에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귀가 먹먹하거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텔레비전 소리가 예전보다 작게 들리시나요? 네 번째는 발의 감각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핵심이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 환자의 절반 정도가 신경전도 검사상 이상이 확인된다고 해요. 발끝 신경이 서서히 망가지는 건데 문제는 통증을 못 느끼게 되면 상처가 생겨도 모른다는 거예요. 64세 정명호님은 발이 저린데도 참다가 작은 상처로 큰 염증을 겪으셨습니다. 명호님은 발이 좀 이상한데 뭐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발톱을 깎다가 살짝 베인 게 덧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매일 자기 전에 발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발가락 사이, 발바닥, 발등까지 상처나 물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꽉 끼는 신발은 피하시고 발톱이 파고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요즘 발끝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느낌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시력의 잦은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면 눈 안의 수정체가 부풀어서 시력을 흔드는 거예요. 새로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내에 시력 변동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안경을 맞췄는데 몇 달 지나니까 또 안 맞고 또 바꾸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68세 윤미라님은 안경을 3번이나 바꾼 끝에 당뇨를 발견하셨습니다. 미라님은 안과에서도 처음엔 노안이 빨리 온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안경을 자꾸 바꾸게 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혈당 검사를 권유받으셨고 그때 당뇨를 알게 되셨어요. 안경을 자주 교체하게 되면 혈당 검사를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노안과 당뇨로 인한 시력 변화는 다릅니다. 노안은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고 당뇨는 전체적으로 시력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최근에 안경이 자주 안 맞는 느낌이 드셨나요? 여섯 번째는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당뇨는 상처 회복 속도를 절반 이하로 늦춰요. 혈관이 손상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는 겁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상처 감염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균이 들어가기 쉽고 들어가면 빨리 퍼지거든요. 72세 남정희님은 발톱 옆을 살짝 베인 상처가 한 달 넘게 낫지 않아서 당뇨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정희님은 이렇게 작은 상처가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혈당이 상당히 높았고 혈당을 조절하기 시작하니까 상처도 서서히 아물더래요. 상처는 3일 내에 호전이 없으면 바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진물이 나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붓기가 심하면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즘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7번째는 성기능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정말 중요한 초기 신호예요. 성기능 저하는 혈관 손상의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50%, 여성의 40%가 당뇨 초기에 성기능 이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성기능은 혈관 건강과 직결되거든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65세 김상호님은 발기부전을 계기로 혈당 검사를 받고 조기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상호님은 처음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셨대요. 그런데 용기 내서 상담받으시고 검사해보니 당뇨 전 단계였어요. 혈당 관리를 시작하시니까 성기능도 조금씩 좋아지더래요. 변화가 느껴진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무시할수록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이건 단순히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예전과 달리 신체 반응이 달라진 걸 느끼셨나요? 이렇게 7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조기에 잡을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간 다이어트보다 꾸준한 습관 유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굶어서 5kg 빼는 것보다 한 달에 1kg씩 천천히 빼는 게 훨씬 건강에 좋고 유지도 잘 돼요. 첫 번째로 혈당 검사를 루틴으로 만드셔야 해요. 공복 혈당, 식후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3개월마다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혈당 수첩을 하나 만드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하세요.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경과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특히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도 나와서 더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식사 순서를 조정하는 겁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신 다음 탄수화물은 제일 나중에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이 확 낮아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밥을 먼저 푸셔서 김치나 반찬부터 드시고 밥은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 거죠. 특히 나물이나 샐러드, 쌈 같은 걸 먼저 드시면 포만감도 생겨서 밥을 덜 먹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걷기를 습관화하시는 겁니다. 식후 30분 정도 걸으시면 혈당이 근육으로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일주일에 5번 이상 걸으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멀리 나가실 필요도 없어요. 집 앞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걷기 힘드시면 제자리 걸음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식후에 움직이는 거예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 최소 10분에서 15분이라도 걸으시거나 설거지라도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걸을 때는 너무 빠르지 않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체중 5% 감량을 목표로 잡으시는 거예요. 70kg이시면 3kg 반만 빼셔도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무리하게 10kg, 20kg 빼려고 하지 마시고 딱 5%만 목표로 해보세요. 이 정도면 몇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하고 리바운드도 적어요.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 칼로리를 500kcal 정도만 줄이면 한 달에 2kg 정도 빠집니다.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고 간식을 하나 빼면 돼요. 너무 급하게 빼려고 하면 몸이 놀라서 오히려 요요가 오거든요. 다섯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불면과 긴장은 혈당 변동의 큰 원인이에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러면 혈당이 튀거든요. 하루 7시간 정도 주무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심호흡이나 산책처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잇몸과 발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3개월마다 잇몸 검진을 받으시고 매일 자기 전에 발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상처나 물집, 색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톱도 일자로 깎으시고 양말은 조이지 않는 걸로 신으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요. 발을 씻으실 때도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말리세요. 보습제도 발라주시면 좋고요. 일곱 번째는 기록 습관을 만드시는 겁니다. 몸의 변화, 식사 내용, 운동 시간, 혈당 수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세요. 수첩이든 앱이든 본인한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기록하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몸이 편한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먹으면 혈당이 200까지 오르는데 현미밥을 먹으면
140 정도에서 멈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정보가 쌓이면 나만의 혈당 관리 노하우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건 어떤 건가요? 이렇게 꾸준한 루틴만 잡아도 당뇨 진행 속도는 눈에 띄게 늦춰집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오늘은 식사 순서부터, 내일은 걷기부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은 증상보다 신호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목마름이나 체중 감소는 이미 진행된 뒤의 이야기예요. 반대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시력이 자주 변하거나 발 감각이 둔해지거나 목이나 겨드랑이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것처럼 사소한 변화가 진짜 초기에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세요. 잇몸에서 피가 나면 칫솔이 새서 그런가 보다, 시력이 변하면 노안이 온 거겠지, 발이 저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당뇨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으로 괜찮겠지 하며 넘기면 합병증으로 이어지지만 지금처럼 조기에 알아차리면 약 없이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진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한번 당뇨로 진단받으면 평생 관리해야 하지만 전 단계에서 잡으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66세 정성훈님처럼 잇몸 출혈만 잡아도 혈당이 떨어지고 62세 김미정님처럼 체중 몇 킬로그램만 줄여도 피부 변화가 좋아지고 68세 윤미라님처럼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시력이 안정될 수 있어요. 이분들 모두 처음엔 설마 했는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더래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출혈이 있으면 바로 혈당 검사를 예약하세요. 이 한 걸음이 합병증을 막는 첫 단추입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해요. 손가락 끝에서 피 한 방울만 나오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쉽게 검사받을 수 있고 요즘은 약국에서도 혈당 측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미루지 마세요. 목이나 겨드랑이 색이 변했거나 청력이 떨어지거나 상처가 잘 안 낫거나 성기능의 변화가 느껴지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수많은 분들이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어요. 반대로 너무 늦게 오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몇 년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당뇨는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에요.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은데 몸속에서는 혈관이 망가지고 신경이 손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부르는 식품과 막아주는 식품의 결정적 차이를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비밀을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2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변화 함께 만들어가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여러분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실버수첩이 응원합니다. 건강과 생활 정보 채널 실버수첩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